3, 2, 1. 1913년 고고학자 윌리엄 매튜 패트리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공들여온 이집트 타르칸 무덤에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덤 안을 들여다본 그는 이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엔 5개의 항아리 단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무 막대기, 그리고 한 무더기에 더러운 천 뭉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그의 발굴은 실패한 듯 보였고, 발굴된 유물들은 60년 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1977년 박물관 직원들이 구석에 방치된 이 유물들을 다시 살펴보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보존된 거의 완전한 형태의 V넥 린넨 드레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타르칸 드레스입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이 옷은 기원전 3400년경 만들어졌고 약 5000살 나이를 먹은 가장 오래된 의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고대 이집트인들이 인류 최초로 옷을 입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이 타르칸 드레스보다 더 오래된 옷은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패트리의 발굴은 인류 최초의 옷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인류 최초의 옷이 맞을까요? 물론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과연 언제부터 나체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물론 아주 초기의 인류는 나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가 어느 순간부터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옷을 입는 이유를 떠올려보면 과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옷은 햇빛과 추위, 바람 같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또 문화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지킬 수 있게 해주며 가리고 싶은 신체 부위를 감추는 동시에 나 자신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이런 기능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면 수만 년 전 인간에게도 옷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대의 옷은 대부분 식물성 섬유나 동물 가죽 같은 유기물로 만들어졌다는 점인데요. 이런 재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생분해되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옷감 조각 하나 흔하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죠. 실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들은 극도로 특이한 환경 덕분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르칸 드레스는 습기 하나 없는 건조한 무덤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죠. 이처럼 직물이 수천 년의 세월을 버티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려면 공기, 습기, 세균 등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아주 특별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는 합성 섬유는 아마 수천 년 후에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미래 세대는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겠지만요. 그렇다면 타르칸 드레스보다 오래된 옷의 흔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소는 바로 터키의 고대 유적지 카탈회 위크. 무려 9000년 전의 마을입니다. 1960년대부터 이곳의 무덤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한참 뒤 2008년에 이르러서야 오래된 천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발굴 당시엔 이거 양털이네 하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좀 이른 판단이었죠. 2000년대까지 이어진 정밀 분석을 통해 처음엔 동물털이라 여겨졌던 그 천 조각이 사실은 식물성 섬유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과학자들은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나무 껍질에서 뽑은 바스트 섬유입니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실을 뽑아내서 직물로 만든 것이죠. 바스트 섬유는 주로 식물에서 추출되는 섬유를 일컫는 말인데요. 즉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 이미 나무 껍질을 벗기고 실을 뽑아서 그걸 엮어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던 셈이죠. 패션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옷의 사용 시기를 약 9000년 전으로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타르칸 드레스보다 4000년이나 앞선 시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한 의복의 증거는 이 직물 몇 조각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지아나 동굴에선 3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 발견된 일부 섬유 조각 중 일부는 검정, 초록, 분홍색 등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섬유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발견되는 섬유 조각이 한 무리의 옷이라기엔 너무 많은 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추정컨대 이곳은 직물을 만들고 염색도 하는 옷 공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복의
기원에 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아닙니다. 옷을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옷은 천 이외에도 특수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를 찾는 것도 간접적인 의복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옛말에 바늘 가는데 뭐가 간다고 하죠? 네, 실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바늘 없이 옷을 어떻게 만들겠나요? 남아프리카의 15도 동굴에선 흥미로운 도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고학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끝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느다란 작은 뼈바늘 하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뭔가를 찌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늘이 동물 가죽을 조심스럽게 꿰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이 작은 뼈 조각은 무려 6만 년 전 인류가 이미 가죽을 꿰매 옷을 만들었다는 가장 오래된 의복의 흔적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오면 아까 5천년 된 이집트 타르칸 드레스는 아주 최근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최종적인 옷의 흔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몸 주변엔 놀랍게도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건 반갑지 않은 손님인 바로 이입니다. 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과 관련한 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릿니와 몸니입니다. 머릿니는 사람의 두피에서 살지만 몸니는 주로 사람의 옷에서 삽니다. 머릿니와 몸니는 사실 같은 종에서 갈라진 형제 같은 아종입니다. 그리고 몸니가 머릿니에서 진화해 나온 녀석이죠. 즉, 이 두 아종이 언제부터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다면 그 시점이야말로 바로 고대 인류가 옷을 입기 시작한 최초의 순간일 것입니다. 분석 결과 몸니는 대략 8만 3천 년에서 17만 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머릿니도 몸니로 진화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옷이 생긴 시점은 대략 20만 년 전까지 거슬러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것이었고, 우리의 친척인 네안데르탈인은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옷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안데르탈인은 북유럽과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옷을 입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치열한 논쟁이 있고, 어떤 학자는 그들이 멸종한 이유가 의복의 적응 실패를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영하를 웃도는 날씨에서도 수십만 년을 살아남았고, 또 가죽을 재련했을 것으로 보이는 돌 글귀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빠른 시기에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설일 뿐이고, 또 아직은 옷의 기원 역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타르칸 드레스처럼 어딘가의 박물관 창고에서 다시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는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상과 자신을 구분짓기 시작한 것이죠. 비로소 한 명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인류가 옷을 처음 입은 이유는 단순한 보호막, 체온 유지 도구, 아마 이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옷을 입기 시작한 순간 인간은 단순한 동물에서 벗어나 자신을 꾸미고 표현하는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비로소 세상과 자신을 구분짓는 존재로 진화했다는 말이죠. 오래된 옷 한 벌, 나무 섬유 몇 가닥, 바늘 한 개, 그리고 기생충까지 어쩌면 고고학자들은 단순히 옷의 기원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찾아 헤매는 건 문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